정신간호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에서는 질병을 외부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힘, 즉 신이나 악령에 의해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이 저주를 받거나 귀신에 들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치료에는 굿이나 주문, 부적, 귀신 쫓기 등이 있는데 이는 마술적 종교적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시대에서 이집트입니다. 고대시대 이집트에서의 파피루스는 정신질환은 사악한 영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인성 퇴행, 알코올 중독, 우울증, 히스테리 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모탭은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가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대시대 속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정신질환은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직접 정신질환을 관찰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최초로 이상행동에 관한 신체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적 질환의 분류를 광증, 조증, 우울증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인간 기질의 사체 액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체 액설은 혈액, 타액, 황담즙, 흑잠즙이 각각 불균형한 상태에서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에 의해 정신질환은 합리적 정신의 상실이거나 신에 의한 신성한 현상이라 설명했습니다. 셀리우스는 최초의 의학교 과서를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셀리우스는 정신적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는 음악, 독서, 운동, 매달린 그물 침대 타기, 폭포 소리 등을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레는 히포크라테스가 확립시킨 사체 액설을 체계화시켜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이론을 종합했습니다. 갈레는 이후 신경의 부학의 권위자가 되어 해부를 통해 뇌를 분류하였는데 각각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갈레는 정신질환에 대해 가족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경험 관찰과 음약 오행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분류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 사이의 상호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진인적으로 접근하였고 정신질환이 내장의 병과 관계있다 보며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지압, 침술, 약초로 처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때는 로마 멸망 이후 정신의학의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이는 정신간호의 암흑기라 불리게 됩니다. 의료기술은 의사에서 교화나 수도원의 성직사로 바뀌게 되고 과학은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신에 의해 침체되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 개념이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신질환의 치료는 환자를 연기에 그을게 하거나 족쇄, 매질, 굶김을 통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믿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자들을 마녀로 보아 마녀 사냥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병원은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최초로 정신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알사스의 루피의 간질 환자를 위한 격리병원도 설립이 되었으며 베들렘의 요양원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베들렘 요양원은 런던 베들레헴의 성 마리아 수도원으로 이때도 단지 수용되었을 뿐 인간적 대우나 치료는 하지 않았으며 이때는 환자들을 구속하고 격리시켰습니다. 이 시대 정신의학자는 파라셀수스가 있습니다. 그는 귀신학 즉 악마 연구를 반대하며 자연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생긴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우주의 축소물이며 환경 안에서 생물학적, 사회학적인 인간관계를 예언하였습니다. 또 신체 자력을 주장해 최면술의 시초를 낳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 정신의학자인 베살리우스는 신경학, 정신학, 두대고락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대 의의어는 체계적으로 귀신 반박하여 최초로 귀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환자의 인도적, 의학적 치료를 강조하며 치료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하며 친절 신중한 관찰,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웨이어는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7, 18세기입니다. 이때 배경은 부자와 빈민으로 나뉘게 되는데 부자 정신장애들은 개인 주치의가 있는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빈민 정신장애자는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병원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치료에는 기계적 속박 하제 사용, 수갑, 구속의복, 안락의자 등이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18세기의 프랑스 혁명과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에 대한 종교적 영향과 전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이상적 믿음으로 대체가 됩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아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의학자 중 한 명인 윌리엄 듀크가 있습니다. 그는 요크 요여양원을 설립하여 과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철제 수갑 사용하지 않고 오락, 종교, 다거에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듀크는 공공기관에서 정신병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필리핀엘은 정신장애들의 족쇄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병실 개방 제도로 이어졌고 인간적 환자 해방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최초로 인도주의 입장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해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친절과 이해 속 환자를 치료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며 햇빛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치료와 산책을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아는 환자에 대한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 개선에 앞장을 서서 지역 사회 여론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20세기입니다. 이 시대 배경은 19세기 전반적 과학의 발달과 함께 모든 질병의 연구에 있어 임상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밀 클레펠리는 정신질환을 원인, 발병 기전, 병리, 임상 증상, 경과 및 예후별로 기술하였습니다. 또 프로이트는 인격 형성의 발달과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정신분석 요법을 연구하여 체계화하여 정신분석 이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의식 자유연성법, 꿈 분석으로 정신분석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블루일러는 조현병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설리반은 인간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인관계 이론학파를 자립시켰습니다. 아돌프 미히어는 정신생물학의 창시자이며 정신위생운동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페플라우는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명백히 밝히며 설리반과 메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상 경험을 더해 전반적인 간호 실무와 정신건강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린다 리차드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입니다. 벤자민 러시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여덟 번째는 현대입니다. 현대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초과학과 의학이 진보하였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감소되었고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재활치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오토 레비는 말초신경의 신경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화학물질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신경세포들 간의 화학 전달에 대한 기초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치료에는 인슐린 혼수요법, 메틀라졸 혼수요법, 정신수술, 전기충격요법,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화학치료, 즉 약물치료에는 기분 안정제, 항정신병약, 진정제, 조현병 치료제,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치료에는 치료적 공통체, 학습 이론 적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신간호 역사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이스는 네이버 클로바 아이 더빙, 클로바 더빙을 사용했음을 알립니다.